2009년이지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연결식이 있었던 것이 2009년 5월 29일 경복궁 흥례문 앞들에서 거행이 됐었는데 그날도 잠시 현장에서 소란이 있었죠. 그날 연결식 사회자로 그 자리에 있던 저는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연결식이 진행되는 것이 고인을 보내드리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지금도 기억합니다. 8년여 세월이 지난 2017년 오늘 또다시 고인을 두고 산자들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도리는 무엇일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 대통령 문화 정립을 하자더니 정진석 의원 말씀입니다. 부부싸움 후에 자살했다 뭐 이런 발언을 내놓아서 지금 시끄럽습니다. 이 발언의 의도 그리고 여러분의 시각,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툭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리기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노 전 대통령 부부싸움 때문에 자살했다. 그러자 김경수 의원이 어떤 타협도 없다.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강효상 의원, 노 전 대통령 서거와 600만 달러 뇌물 수수를 재조사해야 한다. 그러자 박범계 의원이 중요한 길목마다 등장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정우택 원내대표, 국정원 적폐 청산에 바다 이야기부터 다 까뒤집어야 한다. 그러자 오늘 또 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에서 1등하는 후보는 자기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문제 키우면 뇌물 사건 재수사한다. 이런 경고를 내놨습니다. 노건호 씨, 아버지 욕 보이는 일은 없어야겠다. 추미애 대표, 정치보복 프레임 의도다. 하태경 의원, 한국당 그 추한 입을 다물어라. 조현오 전 청장,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죠. 전 경찰청장. 준비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아버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계속 현실 정치에 소환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저 세상에서 쉬고 계신 분입니다.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문제를 두고 우리 당의 정진석 의원이 한마디 한 것을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본질은 내면하고 저까지만 두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정진석 의원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침소봉대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결국은 640만 달러 뇌물 사건의 재수사 문제와 그리고 640만 달러 범죄 수익 환수 문제에 귀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대표님, 오늘 그 노무현 재단에서 대표님 고발 접수하신다고 했었는데 대표님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 그거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 홍준표 대표는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관련 문제가 더 이상 재론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적폐 청산을 하자면서 똑같은 방식을 되풀이하는 것은 또 다른 적폐를 낳는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정진석 사선 중진 의원의 막말이 국민을 상처 주고 있습니다. 마치 현 대표와 전직 원내대표 간의 막말 경쟁이라도 하는 듯이 정치가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것인지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막말을 그득 스스로 옹호하는 것을 보면 다분히 계산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스스로의 오판으로 끝날 것입니다. 네, 말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패널들께서
아주 짧고 냉정한 시각에서 이 상황을 좀 풀어주십시오. 노영희 변호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그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노 전 대통령에 대한 7주기 그 서거식이 있었던 지난 5월 23일, 작년 5월 23일이죠. 그 네. 경남 봉하마을을 방문하셔가지고 최고 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은 큰 역사다 이런 발언을 하기까지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러던 분이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이어지면서 이제 과거 네. 정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예. 곧바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셨는데 예. 전 이것은 약간 그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그런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예. 방법론상으로 매우 옳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식으로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정한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네. 그 방향이나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저희가 좀 있었지 않냐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재원 교수. 예,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뭐 전형적인 물타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뭐 지금 그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의 여러 가지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사의 칼날이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겨눠지니까 예.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이 정치적으로 좀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아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깔려 있는 과정에서 지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네. 일종으로 이렇게 끌고 놓은 것은 일종의 그 아마 이제 언론인 출신이니까 아마 이런 말도 잘 알고 계시겠죠. 뉴스는 뉴스로 덮자. 예, 예. 이 지금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정치적 쟁점이 되고 상당히 지금 뭐 큰 뉴스가 돼버린 상황이죠. 시끄럽게 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그렇기 거예요?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예, 황장수 소장. MB 정권 때 정무수석을 했죠. 예. 핵심에 있었죠.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지난주에 그 부메랑으로 예. 이 그쪽에서도 반격이 있을 거다 보지 않았습니까? MB 그 측에서? 반격의 네. 시발점이라고 보고요. 예. 결국은 수사에 대한 저항이고 예. 노통에 대한 복수로 적폐 청산 차원에서 MB 수사가 됐다. 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판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라고 봐야 되느냐 예. 아니면 정말로 이 부패에 대한 공정한 척결이라고 봐야 되느냐 예. 이 부분에서는 어느 쪽도 다 도덕성을 완벽하게 갖지 못할 거라는 부분을 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판을 키워가고 있는 부분이 예. 일정하게 통한다는 겁니다. 일정하게 통한다. 국민을 위한 판인 것으로 보이진 않죠, 차명진 전 의원님? 글쎄,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일반적인 정치 보복과 거기에 대한 대응 네. 이렇게 보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네. 이 문제는 왜 발단이 되었나, 왜 그게 수면 위로 떴나. 그동안에 뭐 수면 밑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수면 위로 뜨게 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번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얼마 전에 네.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건언을 했어요. 네. 실제 하지만 MB 정부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다. 이거를 다시 재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게 무슨 의도에서 그랬냐? 이분이 제가 볼 땐 그래요. 지난번 메르스 때 재미를 보셨는데 네. 이번에도 보면 실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문제를 그 금기시된 문제를 꺼내가지고 자기가 그 친노의 지지를 어떻게 일거에 좀 어떻게 얻어볼까. 네. 이런 그 어떤 정치적 뭐 그거는 어쨌든 차명진 전 의원의 추정이죠. 그런 그 것이다. 의도에 의도일 의해서 것이다. 이 문제를 마무리. 제기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을 네. 정진석 의원이 이제 그 정치적 의도를 그 의도를 간파하고 알고, 예. 이거를 뒤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 처음 출발이 대권 물타기에서 시작된 거다. 네. 그러나 발언 자체는 뭐 정치라는 게 그렇죠. 뭐 일단 문제 제기하면 또 문제 제기하고 그러는데 그 발언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원순 시장의 그 발언 내용에 대해서 그걸 저한테 꼭 물으시는데 그거 저는 이렇게 알면서 생각해요. 왜 저 다른 대답을 쓰고 제가 지금 박원순 시장 발언 의도를 묻겠어요? 정진석 의원 발언 의도를 묻지? 아이 왜 그러세요? 아시면서. 아니 이제 이랬어요. 캘리포니아의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북경에서 태풍이 분다. 이 나비 얘기는 효과? 네. 이 얘기는 나비가 진짜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세상이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제가 생각에는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 서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예, 물론 예. 그 원인이 좀, 예. 정진석 의원이 얘기한 부부싸움 때문에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예. 예. 여러 가지 네. 원인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두 분 거기까지. 다 네. 하여튼 제가 볼 때 무리한 수사 네. 또 부부싸움 이런 엉뚱한 지금 원인을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 서영호 소장으로 네. 갑니다. 예.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이 문제 발단이 박원순 시장의 대권욕 때문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애초에 문제는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하면서 박원순 제안 문건이나 만들고 심리전단 만들고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에서 증언해서 정치 개입하다 딱 걸린 거 아닙니까? 사이버 사령부가 보고 옆에 계신데 대놓고 또 그런 건. 이명박 대통령에게 승인 2번이나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오늘 아침 보도에서 나왔고 그리고 국정원법 4조에 심리전단이라는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4조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국정원 조직을 개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버 사령부라든가 국정원 댓글 사건은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을 조사할 수밖에 없게 된 정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박원순 시장을 끌어들여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정일병,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무리한 이명박 구하기인 것 같아요. 원래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본질인데 정치 보복 공방으로 국면을 호도하는 것. 그렇죠. 뭐 이게 본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비슷한 듭니다. 생각 들으시고 저 양문석 박사로 갑니다. 네, 정진석 의원 앞서도 뭐 지적 나왔던 것처럼 MB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했고 그리고 친 이명박계 소위 말하는 친이계에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의원이고 이 상황에서 MB의 그 호위무사로 나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들과 맥락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저는 정치 보복이냐 진실 규명이냐 이 부분에 대한 프레임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상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요. 블랙리스트 대중문학의 그 블랙리스트의 문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주요 사유이고 현재 구속의 주요 사유가 됐기 때문에 현재 그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이제 블랙리스트 문제가 이제 터져 나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원세훈 국정원 전 원장이 왜 구속되어 있습니까? 댓글 부대 문제의 그 또가 상당히 중요한 구속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MB 정부에서 그 국정원 원장이 댓글 부대와 관련됐던 여론 조작 사건에 그 개입돼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위에 있던 대통령의 그 개입은 없었는가, 지시는 없었는가라고 하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에 오늘 구체적인 대통령 지시사항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고 싶은 집단과 진실 규명과 정의 구현이라는 문제로 몰아가고 싶어하는 집단의 그 프레임 싸움이 시작이 됐다. 밀릴 수 없다. 봐야 되는 거죠. 밀릴 수 없다. 밀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초조감이다. 그 총대를 정진석 의원이 정치 보복이다라고 그 프레임 싸움을 시작을 한 거다. 시작한 거다. 정리가 이제 되셨는데 왜 차 의원께서는 한 말씀 더? 우리 서양호 수장한테 하나 여쭤보려고. 내 입이 삐뚤어졌어? 아니 예를 들어 속담을 얘기한 건데 이렇게 또. 아니, 그쪽으로만 가면 길어져요. 공정하게 합시다. 이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좀 평안키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진행은 해야죠. 다음 질문은요. 정진석 그 의원이 올해 초인가요? 봉화마을 추도식에 가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직 대통령의 문화를 좀 이제 잘 정립을 해 나가자 하는 얘기까지도 했는데 실제 행동에서는 좀 그렇지 않다. 이런 내용들, 발언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정치권이 제발 좀 이러지 말았으면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쨌든 전직 대통령의 문화, 우리나라에 대통령 문화가 없잖아요. 그 생각을 같이 했던 달리 했던 어쨌든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최고 정책 결정자로서의 대통령은 큰 역사고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통령 문화를 좀 정착시킬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아니 뭐 개인적 연 같은 건 없으신가요? 잠시만요. 노무현 대통령의 2003년도 중국 국빈 방문 때 방문단 일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야당으로서는 제가 자민련이었으니까 야당으로서는 유일하게 같이 동행했던 기억이 나고요. 잠깐만 차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 차. 이라크 파병 앞두고 제가 그 KBS 백분 토론에 나가서 몇 가지 주장을 했는데
그걸 보시고서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하셨어요, 직접? 우리 저 대표님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그래서 토론을 한번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청와대 초대받아서 식사 함께 하면서 토론을 했었어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전직 대통령 문화를 정립해야 한다. 이게 지난해네요. 그렇게 말해놓고 노 변호사님부터 이러지들 말았으면은 뭐 아무리 골백번 얘기가 고쳐지지 않으니까 30초만 짧게 한 말씀씩만 해주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정치인들이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예. 상당히 이기적인 정치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본인이 생각하기에 A가 옳다라고 하면서도 그냥 본인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하셔가지고 B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제발 그런 이게 지금 돼지꼬리인데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예. 이기적 정치 유전자는 좀 버리시고 이번 기회에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뭔지 그 기준을 조금 확립해서 더 이상 이런 식의 그 예. 다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재현 교수님. 예, 뭐 저는 뭐 전직 대통령 문화 정립을 그 정진석 의원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예. 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예. 저는 좀 이 지금 보수 정치권이 소위 말하는 이노역공,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그 특히 이제 상황을 반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 자체는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예.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도 그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예. 정상회담에서 NNL 실종 발언 결국 네. 그거 없는 걸로 예, 발언 없는 걸로 맞아요. 결국 드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15년에 네, 정리하시죠, 뭐, 그 정도. 예, 2015년도 성완종 또 리스트 했을 때도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또 성완종 사면을 갖고 또 이야기를 했고 네. 이번 또 조기 대선 과정에서는 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또 뭐 뇌물 먹은 뭐 대장 뭐 자살을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 계속적으로 이 보수 정치권이 위기 때마다 노무현 예. 전 대통령을 정가의 보도처럼 이래 지금 그 하는 모습 자체가 그게 과연 이 안 보수 됐다. 지지층들한테도 박수를 받을 수 있을까? 예.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황정수 소장. 공교롭게도 보면 보수의 전직 대통령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문제가 다 돼 있어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전직 대통령 문화라는 것이 마치 전직 대통령은 잘했든 잘못했든 예. 무조건 예우를 해주고 그걸 물고 뜯으면 안 된다 사후에 네. 이렇게 들리는데요. 저는 재임 중에 처신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고 처신을 똑바로 하지 못한 대통령이 대다수인 마당에 대통령이니까 마치 우리가 항상 존경하고 예우해야 된다.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예. 퇴임 후 누구든 성역이나 시효 없이 문제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밝혀질 수 있고 거론할 수 있는 풍토가 돼야 된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일개 국민이죠. 차명진 전 의원. 네, 저는 반대 생각이에요. 예. 저하고 생각을 같이 했던 대통령이든 저하고 생각을 달리 했던 대통령이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하셨으면 저는 존경을 해야 되고 가난한 좋은 면만 저는 되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사자, 망자를 위한 어떤 정치, 망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한 그런 행태들이 많은데 한쪽 극단으로는 사자를 지나치게 숭배하거나 또 다른 쪽으로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하는 것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데 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나라에 우리가 그래도 나라를 그 다스렸던 최고 어른으로서의 대통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존경의 염 이런 것들을 좀 표해되지 않느냐. 그리고 평가는 역사가들한테 맡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들이 저걸 잘 못 지키니까 그런 거죠. 뭐. 그렇잖아요. 중심을 근데 잃게 만드는 게 정신. 자기 물타기 좀 해보려는 거지 그 덕에. 그러니까. 네. 서영 소장. 네, 저는 정치권이 국어 산수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제 파악을 좀 하고 분수를 알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권 동안 국정 운영을 잘못해서 정권을 빼앗겼으면 반성을 하고 그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더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아니 안보가 그렇게 문제되면 그렇게 그 현재 여당이 안보가 무능하다 하면 정권을 뺏기지 말았어야죠. 국정원 동원해서 정치 개입하고 그리고 측근 비리에 국정농단에 의해서 정권 빼앗겨놓고 이제 와서 안보 타령하고 정치 보복 운운합니까? 아니 그럼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그러면 노무현 김대중 정권에 대해서 보복하고 탄압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는 얘기 오늘 여러 번 하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정권을 빼앗긴 사람은 왜 빼앗겼는지 자기의
상황에 대한 그 되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고 정권을 잡은 사람은 그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맨날 교과서 같은 얘기만 하니까 안 고치잖아요. 분수를 몰라도 되잖아요. 정치 좀 하고 이러면은. 그거 모르세요? 최영호 소장? 또 야단 치시는 거죠?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고쳐질 얘기를 뭔가 좀. 아니, 그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특히 선출된 귀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선출된 귀족주의라는 그 용어가 민주주의의 대의민주주의의 병폐를 지적하는 학술적 용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패널들은 다 말씀을 조심하시는데, 일단 또 배지 달고 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뭐 사람이. 그러니까 양문석 박사님. 오늘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이 그 고소장을 하러 내려가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좀 아프게 다가왔던 게 현실 정치에서 그 망자를 소환하지 말라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앞서 그 이 이야기를 뭐 2013년, 2015년 그다음에 지난 그 대선 때 차 교수께서 이제 그 계속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현실 정치에서 소환하는 그러면 이 소환한다라는 게 현실 정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소환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좀 그만하자. 이제 이런 그 흐름들이 있거나 이양할 거면 정확하게 하자. 다른 말로 그다음에 잘못된 말로 거짓말로 가지 말자. 예를 들면 재수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640만 불 재수사 이야기하는데 그 망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망자인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 본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게 재수사 불가능하거든요. 홍준표 대표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정치적 언어로 상징 언어로 노무현 대통령 재수사할 수 있다라고 상대방을 급박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을 급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월요일 또 살아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도 안 하는 재수사 운운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이거 드러낼 수 있어? 뭔가 큰 사건이 있는 것처럼 뭔가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뭔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심각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중심을 좀 잘 잡아주길 바랍니다. 6시 33분 향하고 있습니다.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정진석 의원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침소봉대에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결국은 640만 달러 뇌물 사건의 재수사 문제와 그리고 640만 달러 범죄 수익 환수 문제에 귀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저 대표님 오늘 그 노무현 재단에서 대표님 고발 접수하신다고 했었는데 대표님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 그거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 홍준표 대표는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관련 문제가 더 이상 재론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적폐청산을 하자면서 똑같은 방식을 되풀이하는 것은 또 다른 적폐를 낳는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정진석 사선 중진 의원의 막말이 국민을 상처 주고 있습니다. 마치 현 대표와 전직 원내대표 간의 막말 경쟁이라도 하는 듯이 정치가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것인지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막말을 다 까뒤집어야 한다. 그러자 오늘 또 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에서 1등하는 후보는 자기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문제 키우면 뇌물 사건 재수사한다. 이런 경고를 내놨습니다. 노건호 씨, 아버지 욕 보이는 일은 없어야겠다. 추미애 대표, 정치보복 프레임 의도다. 하태경 의원, 한국당 그 추한 입을 다물어라. 조현호 전 청장,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죠. 전 경찰청장. 준비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고의를 욕보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아버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계속 현실 정치에 소환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저 세상에서 쉬고 계신 분입니다.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 없길 바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문제를 두고 우리 당의 정진석 의원이 한마디 한 것을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본질은 내면하고 저까지만 두고 중에서 지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일종으로 이렇게 끌고 놓은 것은 일종의 아마 이제 언론인 출신이니까 아마 이런 말도 잘 알고 계시겠죠. 뉴스는 뉴스로 덮자. 이 지금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정치적 쟁점이 되고 상당히 지금 뭐 큰 뉴스가 돼버린 상황이죠. 시끄럽게 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그렇죠. 보시는 그렇기 거예요? 때문에 아마 그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예, 황장 소장. MB 정권 때 정무수석을 했죠. 예. 핵심에 있었죠.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지난주에 부메랑으로 그쪽에서도 반격이 있을 거다 보지 않았습니까? MB 측에서? 반격의 네. 시발점이라고 보고요. 예. 결국은 수사에 대한 저항이고 노통에 대한 복수로 적폐 청산 차원에서 MB 수사가 됐다. 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판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로 이 부패에 대한 공정한 척결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는 어느 쪽도 다 도덕성을 완벽하게 갖지 못할 거라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판을 키워가고 있는 부분이 일정하게 통한다는 겁니다. 일정하게 통한다. 국민을 위한 판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죠, 차명진 의원님? 글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일반적인 정치 보복과 거기에 대한 대응 이렇게 보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이 문제는 왜 발단이 되었나, 왜 이게 수면 위로 떴나, 그동안에 2009년이지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연결식이 있었던 것이 2009년 5월 29일. 경복궁 흥례문 앞들에서 거행이 됐었는데 그날도 잠시 현장에서 소란이 있었죠. 그날 연결식 사회자로 그 자리에 있던 저는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연결식이 진행되는 것이 고인을 보내드리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지금도 기억합니다. 8년여 세월이 지난 2017년 오늘 또다시 고인을 두고 산자들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도리는 무엇일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 대통령 문화 정립을 하자더니 정진석 의원 말씀입니다. 부부싸움 후에 자살했다. 이런 발언을 내놓아서 지금 시끄럽습니다. 이 발언의 의도 그리고 여러분의 시각,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툭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리기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노 전 대통령 부부싸움 때문에 자살했다. 그러자 김경수 의원이 어떤 타협도 없다.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강효상 의원, 노 전 대통령 서거와 600만 달러 뇌물 수수를 재조사해야 한다. 그러자 박범계 의원이 중요한 길목마다 등장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정우택 원내대표, 국정원 적폐 청산의 바다 이야기부터 그득 스스로 옹호하는 것을 보면 다분히 계산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스스로의 오판으로 끝날 것입니다. 네, 말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패널들께서 아주 짧고 냉정한 시각에서 이 상황을 좀 풀어주십시오. 노영희 변호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7주기 서거식이 있었던 지난 5월 23일, 작년 5월 23일이죠. 경남 봉하마을을 방문하셔가지고 최고 지도자로서 대통령은 큰 역사다 이런 발언을 하기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분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이어지면서 이제 과거 정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곧바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셨는데 전 이거
이것은 약간 그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그런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예. 방법론상으로 매우 옳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식으로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정한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네. 그 방향이나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저희가 좀 있었지 않냐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재원 교수. 예,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뭐 전형적인 물타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뭐 지금 그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의 여러 가지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사의 칼날이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겨눠지니까 예.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이 정치적으로 좀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아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깔려 있는 과정.